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희한한 위로. 강세형 지음. 도와달라는 말을 왜 안 해요? 퍽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 섰겠다. 점심 먹고 잠깐 소파에서 쉰다는 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엔 머리맡에 놓인 스탠드 전구가 터진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전구는 무사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문득 혹시 서재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여보고 아침에 작업하다가 점심만 먹고 바로 다시 시작해야지. 분명 컴퓨터를 끄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혹시 껐나?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보고 전원 코드를 뽑았다 다시 꽂아보고 멀티탭도 바꿔보고 벽에 있는 콘센트에 직접 컴퓨터 코드도 꽂아보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30분쯤 걸렸던 것 같다. 컴퓨터가 터졌구나. 어떡하지? 그렇게 또 어쩔 줄 몰라 30분을 흘려보낸 다음 내가 처음 보인 반응은 어이없게도 대성통곡이었다. 나는 정말 컴퓨터 앞에 주저앉아 소리내 꺼이꺼이 울었다. 그렇게 소리내 울어본 건 한 20년 만인 것 같다. 감정선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편도 아니고 목소리도 큰 편이 아니라서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구나 신기할 정도였다. 그렇게 1시간쯤 울다 지쳐 멍하니 앉아있는데 친한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울먹임이 남아있는 나의 목소리에 당황해하는 선배에게 대충의 사건을 설명해야 했는데 느닷없이 선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너 울었니? 아니 이게 지금 울 일이야? 아마도 선배 또한 이런 내 모습에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실은 나도 내가 낯설었다. 이게 지금 올 일인가? 내가 아는 나는 컴퓨터가 터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바쁘게 수습 시스템으로 돌입했을 것 같다. 최소한의 피해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아봤을 것 같다. 그러느라 바빠서 올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실은 울면 뭐해. 운다고 터진 컴퓨터가 다시 말짱해질 리도 없고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빨리 수습하자. 나의 뇌 구조는 그쪽에 더 가깝다. 하지만 나는 울었다. 그것도 소리내 꺼이꺼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었구나. 나 역시 조금 놀랐다. 최근 몇 년은 나에게 아니 어쩌면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 내 맘처럼 안 되는 일이 참 많이도 일어났다. 병명도 모른 채 통증은 심해져만 갔고 가족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 책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고 사기라는 것도 당해봤고 믿었던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했으며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했다.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 꽤나 힘겹게 이사도 해야 했고 새로운 일들 또한 번번이 엎어져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다. 프리랜서의 삶은 내가 그 일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든 중도에 일이 엎어지거나 성과물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을 만한 일들이었다. 그 전에 나 또한 몸이 아팠을 때도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하나하나 천천히 회복의 시간을 견디며 그래도 아슬아슬 잘 버텨올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좀 달랐다.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이쪽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저기서 또 끝도 없이 계속되는 사건 사고에 때때로 정신이 아득해지곤 했다. 어떻게 손 쓸 시간도 없이 우르르 쓰러져가는 도미노를 바라보듯 이따금 마음이 그냥 멈춰버리곤 했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는 좋은 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단 하루라도 안 좋은 일이 없이, 안 좋은 소식 없이, 통증 없이,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오늘이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동안 운이 참 좋았구나. 나라는 인간이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였다. 누군가와 밥을 먹어도 내가 계산을 하는 게 마음이 편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들어주는 쪽이 편했고 배려받는 것보단 배려하는 쪽이 편했다. 가까운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데는 익숙해도 내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내 힘으로 혼자 해결하려 노력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일이 나에겐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삶을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다. 아슬아슬할지라도 어쨌든 내 깜냥으로 혼자 버텨낼 수 있는 삶을 살아왔던 거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것도 연달아 우르르 몰아치자 나는 한없이 작아졌고 무력해졌다. 혹시 내가 가진 운은 그동안 다 써버렸고 이제는 견뎌야 할 날들만 남아있는 건 아닐까. 산다는 것이 한없이 귀찮아지기도 했다. 그즈음 그런 나를 어색해하며 멀어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내게로 바짝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도움을 받는 것에도 우울감을 느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닌 도움을 받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이 어쩐지 미안했다. 네가 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게 또 미안해서 또다시 미안해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이사를 하고 식물들을 들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해하기 위해 나는 다시 일어나 보려 애를 쓰기 시작했다.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자려고 누웠다가도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 다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수없이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어쩐지 글을 쓰는 게 조금 즐거워지려고까지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 퍽 컴퓨터가 터진 거였다. 속도가 붙기 시작한 후 2달 동안 한 번도 백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어렵게 다시 마음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기에 글이 조금 모인 다음에 보여주려고 출판사는 물론 아무에게도 글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 매일 함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떠오르자 나는 그대로 주저앉게 됐던 것 같다. 그리고 꺼이꺼이 어쩌면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애를 써 일어나 보려 할 때마다 누군가 자꾸 내 어깨를 다시 짓눌러 주저앉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온 몇 년이었는데 어쩐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다시 일어나 보려 하는 나에게 이래도
이래도 네가 견딜 수 있어? 누군가 놀리듯 나를 또 주저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 너 울었니? 아니 이게 지금 울 일이야? 질책하듯 소리를 지르는 선배의 말에 어쩐지 더 서러워져 훌쩍훌쩍 중얼중얼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다. 아니 백업도 안 해놨고 메일로 보내놓은 것도 없고 지금은 새로 살 수도 없고 무거워서 내가 들고 센터에 갈 수도 없고 중얼중얼 한참 변명을 늘어놓는데 선배가 일단 끊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30분쯤 후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잘 들어. 내일 아침 11시라 나랑 땡땡이랑 너희 집으로 갈 거야. 너는 그때까지? 그렇게 선배는 내가 할 일들을 알려주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정말 다음날 아침 11시에 두 선배는 우리 집에 왔고 성인 남자도 혼자 들기에 버거운 내 아이맥을 박스에 포장해서 서비스 센터까지 나와 함께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 픽업하는 날에는 그리고 2주 후 내 책상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게 다시 데스크톱이 올려져 있었다. 픽업하는 날 선배는 그날의 픽업 동선을 설명해주며 다시 말했다. 우린 다 계획이 있어. 짱이지. 그리고 덧붙이길.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귀찮다는 말 하지 마.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속상해 하잖아. 미안하다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이제는 나도 안다. 이럴 땐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라고 해야 한다는 걸. 나는 그동안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있는 운이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절에도 나는 꾸역꾸역 멀리 돌아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 어리석을 만큼 지나치게 애를 썼던 것 같다. 도와달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그럼 조금 더 가볍게 살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의 슬럼프와 위기를 극복해낼 힘도 조금 더 비축해 놓았을 수 있었을 텐데. 언젠가 후배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다.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야 해서 나는 배낭을 앞쪽으로 돌려서 한쪽 무릎을 세워 그 위에 받친 채 무언가를 꺼내려 낑낑거리고 있었다. 뒤에서 그런 내 모습을 후배가 한참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후배는 다가와 내 배낭을 살짝 잡아주며 무척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근데 언니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힌 나를 보며 후배가 다시 말했다. 언니, 그거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언니가 도와달라고 해야 나도 도와달라고 할 때 마음이 편하죠.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어느새 나는 또 그걸 잊고 혼자 낑낑거리며 살아왔나 보다. 그러다 지쳐 나도 모르게 사는 게 귀찮다는 말을 해왔고 그게 도리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왔나 보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찾아올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자꾸만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작은 희망조차도 품는 게 두려워지고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까봐 한없이 무력해지기만 할 때,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도 또 얼마 후 배가 고프다는 게,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막막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사소한 하나하나의 일상이 모두 숙제처럼만 느껴져 산다는 것이
그저 귀찮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 어쩌면 지금의 나 또한 그 버거움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쩐지 아슬아슬 이제 곧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배터리가 띵 하고 한 칸이 채워진 느낌이 든다. 아직 빨간불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까먹기만 하고 있던 배터리가 이젠 조금씩 충전이 되고 있는 기분이 든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는데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도와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받은 도움으로 조금 더 밝은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금 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누군가 내게 도움을 청할 때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손을 내밀 수 있을지 않을까? 아슬아슬 버거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 또한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 너와 내가 모두 조금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